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어린 민주주의다. 어린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을 다행히 아직은 뭐 절대 다수가 그런 사람들한테 동조하지 않고 있는데, 요 좌격 언론은 항상 소수의 이 문제 인물들을 부각시키니까 요게 또 논란이 돼요. 얼마 전에 라디오, 그것도 제가 라디오를 꺼야 되는데 라디오를 누가 택시에 틀어놓고 듣고 있으니까 열심히 토론을 하는데, 토론 주제가 뭐냐? 그 KBS였어요. 김포에 있는 애기봉 알죠? 그 성탄절 왜 저말을 점등을 하죠, 항상 성탄절 전에. 점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애기봉에 그 불 켜는 거 가지고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런 논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토론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또 해가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 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파 낭비에다가 그렇게 하면 또 뭐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북 관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켜지 않아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짓을 또 뭐 지난 KBS 텔레비전 보니까 종로 경상서를 폭행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슷한 걸 가지고 또 주제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래 되면 살인이 과연 나쁘냐 좋으냐 가지고 토론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사 얘가 보여주는 거,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한국 사회에서 객관적인 항상 위치에 서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게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학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든지 진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요것만 지킨다 하는 이 심판자적 입장에 있는 직업인이 있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대화 오를 망할 때 누가 손 번쩍 들면서 기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은 어디서 모이느냐, 줄을 어떻게 서느냐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군중 상태로 남은, 그러니까 줄을 딱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 딱 하는. 기준하는 사람이 바로 기자, 판사, 종교인도 그런 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흔들려 버리죠. 기준이 없는 사회는 항상 왔다 갔다 흔들리고,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기준을 딱 적용하는 사람은 약해진다. 특히 대통령이 기준을 딱 적용하는 그 한국 사회, 민주사회의 레프리의 총감독이 대통령입니다. 법칙을 세우는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직을 일제감치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요.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요. 경총에서 어제 한국경제총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 보고 어제 발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 감독할 목적으로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총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로기준법을 감독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있다. 고용노동부가 따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원순이가 그것도 민주노총 출신 노동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하고, 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파견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한다. 이거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출입하면은 업무방해나 퇴거 불응 등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아니,
서울시장이 노조 편을 들면 안 되죠. 노조와 사용주 사이에서 중간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게 공무원인데,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완장을 채워가지고 기업에 파견해가지고 감시 감독하겠다. 더구나 그 완장 찬 사람 중에 아마 민노총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 민노총이 무슨 기관입니까?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본색대로, 이념적 본색대로 해가지고 종북 인사들한테 완장을 채워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을 감시 감독한다? 이것을 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수단으로서 제어할 수 있느냐. 다행히 경제총연합에서 미리 이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주의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남용해가지고 종북 세력을 돕는다든지 북한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아주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선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가 종로서장 그 폭행을 보도를 하면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물대포 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겨울에 물대포를 쏘아가지고 시위군중이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얻어맞은 그날은 물대포를 쏘지 않았어요. 근데 화면을 보면 물대포를 쏘는 장면 나오고, 바로 그 직후에 경찰서장이 군정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군중이 화를 안 해서 때렸다는 주장을 그냥 때린 쪽의 주장을 그냥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거 항의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경찰서 담당자가 MBC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안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항의 안 하는 경찰도 참 웃기는 경찰이고, 이런 걸 가지고 오보를 수정도 하지 않는 MBC든 이거는 선동기관 축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인데, 겨울에 물대포 쏜다고 야단하는 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다. 제발 좀 담 좀 낮춰달라. 그 경비원들 좀 철수시켜달라. 범죄의 편의를 좀 봐달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좀 요새 도둑놈들도 아주 편해가지고 야간 도둑질은 잘 안 한대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남의 집 앞에 들어가가지고 담 넘어가는 게 거의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대낮 도둑이 많아요. 대낮도. 그런 식으로 법치를 좀 깨부수고 싶은데 그 찬물, 물대포 쏘지 마라. 그 물대포 쏘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온수대포를 쏘면 돼요. 온수. 물을 그것도 너무 세게 올려버리면 화상을 입으니까 한 40도 정도로 해가지고, 세상에 경찰 보고 온수대포 안 쏜다고,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하여튼. 또 기자가 엉터리 이야기, 여기 무슨 나꼼수라는 무슨 뭐 코미디 프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주요 등장한 기자 무슨 기자라는 친구가 무슨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그것도 함세웅 무슨 신부란 사람이 출판 기념회, 거기 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광부들하고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광부 만난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가서 서독 대통령도 못 만났다. 서독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고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준다. 갔는데 호텔 바깥으로도 못 나갔다. 대무대가 와가지고 호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에 정상회담 하러 가가지고 서독 대통령한테 퇴짜 맞고 왔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서 그 박지만 씨가 명예훼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자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엄격합니다. 뭐냐 허위 사실을 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근데 산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돼요.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하는 이야기는 명예훼손입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그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에요. 이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이혼했다고 하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했다고 하면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왜냐? 개인은 보호하고 싶은 자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사생활과 관계되는 거.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누구를 짚으면서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아니 세상에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불국회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한 사진까지 찍혀 있는데 그 신문도 안 보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기자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 기자와 판사에 대한 그 엄격한 직업 윤리가 무너지고 또 한국 사회에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그거 뭐 구태에 따질 필요 있느냐? 네 편 내 편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편 내 편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회는 이건 도덕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의 기초는 진실이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말 따질 필요 없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다. 오로지 우리 편이냐 적이냐만 따지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정글로 돌아가는 야만 시대로 돌아가는 이게 총체적 위기가 바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전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